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라는 말로 청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16일 시내버스에 올라탔다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019년 12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진주의 한 여고생이 버스를 탑승하고 뒷좌석으로 이동을 하고 맨 뒷좌석에 앉으려고 할 순간에 승용차가 무리하게 우회전, 칼치기죠. 이렇게 하면서 뒷좌석을 뒷트럭 버스 뒤를 충격을 가합니다. 이때 그 여고생은 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죠. 가속력이 붙으면서 앞좌석으로 그냥 돌진을 하면서 우리 그 태그 찍을 때 그 요금통 있죠. 거기를 머리에 충격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러면서 척추 전체까지 그 신경이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그 사고로 인해서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인즉 의식은 돌아왔으나 결국 경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마비가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고3이었던 청원인의 동생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이 손상돼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쁘다는 게 청원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통사고를 흔히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일명 칼치기, 이렇게 운전하고 급제동하고 급추월하고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소위 난폭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해자들의 처벌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입원을 문병도 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난폭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상 500만 원 이하의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처벌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제동, 급추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일체 그 위협을 가하는, 공포심을 가하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난폭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복운전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은 고의를 가지고 특정인 한 사람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겁니다.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추월을 한다거나 빵빵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그런 행위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복운전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에서 손괴, 상해, 폭행, 공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입니다. 형법상에서. 그래서 위험한 흉기로 봐서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진주 여고생의 사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 법 체계와 법 제도상으로는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미미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특례법적인 법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요, 1980년도에 만들었어요. 법을 전공한 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 장관이 그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의 그 면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법입니다. 이게 한시법이에요. 근데 이 한시법이 지금은 뿌리를 뻗고 뻗어서 아주 강력한 일반 특별법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 특례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합보험만 가입을 하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는 경찰을 안 부르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민간입니다.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서 이쪽 편 안 가. 이쪽이 가해자인지 이쪽이 피해자인지 안 가립니다. 그냥 접수만 하고 조사만 하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집니다. 보통 교통사고는요, 과실범죄입니다. 형법상. 부주의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실범죄로 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와서 사고조사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너 가해자, 너 피해자 이래버리면 그 당시에 싸움만 벌어져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리고선 이때 이제 보험회사끼리 가해자, 피해자 정해요. 그럼 내가 피해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백밀러만 살짝 부딪혔어도 나는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한테 치료비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웃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규가 다 있습니까? 네, 웃을 노릇이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웃을 노릇이지만 지금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진주 여고생처럼 그렇게 심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합보험만 가입하면 돼. 그러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사과 필요 없습니다. 운전 불감증 생깁니다. 교통안전의식 필요 없게 됩니다. 경찰 조사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그러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현재 위치입니다. 결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교통후진국이라는 멍해를 현재까지도 존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실범죄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출동해서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폭운지 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를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 규정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출동합니까? 보험회사가 출동합니다. 그럼 사고조사 못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정에 섰을 경우에는 이게 보복운전인지 난폭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 못 가립니다. 결국 변호사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특법 없애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조사 면밀히 해야 되고요. 보복운전인지 난폭운전인지 면밀하게 입증하고 증가조사해가지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심리싸움을 해서
가해자가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법 제도에 의하면은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위험하고 안 좋은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속도로에서 또는 혹시나 일반 도로에서 난폭운전이다, 도로운전이다, 보복운전이다 하면은요, 절대 맞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맞대응하게 되면 우리 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결국은 2차 사고가 납니다. 그럼 3차, 4차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응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 닫으시고 앞으로 운전하고 가시다가 블랙박스 있으면 블랙박스 키시고 옆에 탑승객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경찰서나 다른 신문고나 이런 데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교통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현재의 법 제도상으로는 피해자가 아주 억울하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작년 12월 달에 발생한 진주 여고생 사건의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너무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 가서 이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느냐, 그것도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모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간에 모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